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때가 때인지라 두 분은 마스크 착용하고 네. 방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왠지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침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침묵은 강요당하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네요. 말로 못 뱉어서. 네. 자, 어쨌든 이런 비정상 상황 곧 지나가길 바라야죠. 자, 거리두기가 상향됐지만 좀채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3단계까지 겨우 한 단계 남은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랑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리두기 상향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요? 거리두기 상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확진자를 줄이려면 즉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죠. 이걸 1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접촉을 줄이는 거리두기와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는 마스크 쓰기. 예. 그리고 감염이 된 환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빨리 검사해서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확실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세 가지가 다 확실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도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기는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거는 방역 당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해라 이 말씀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환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격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 환자를 찾고 주변을 검사해 보면 네. 이미 몇십 명이 다 감염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아유, 정말 예, 무섭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예. 찾아내는 게. 알겠습니다. 조금 더 대응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는 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중순, 또 영국에서도 백신 접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영국은 일단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 80세 이상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2천만 명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라고 했고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올해 안에 1억 명 접종할 거다라고 큰 소리는 많이 쳤는데 예. 올해 안에 시작을 하면 다행일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굉장히 급하죠. 지금 환자가 미국은 뭐 20만 명 나오고 예. 영국도 2만 명 가까이 하루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 급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한국은 지금 환자 수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이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어서 영국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확실하게 안전한지 그리고 예방접종 하신 분들이 모두 다 감염에서 보호가 잘 되는지 혹시 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줄여주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서 사람들이 백신을 신뢰하고 잘 맞는지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 다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국, 영국이 급하다고 우리까지 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뭐 네. 정치권에서는 백신 왜 빨리 안 사냐, 정부가 연말에라도 무슨 조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굉장히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조금 방역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접근은 아닙니까?
지금 바로 한 몇 달 전에 8월 달에 예. 우리나라 독감 백신 전 국민 다 맞춰주는 거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백신 사야 되지 않느냐 막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바로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나서는 몇십 년 맞아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도 불구하고 네. 노인분들이 접종 후에 사망하시니까 백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예방접종률이 10%나 줄었습니다. 줄었군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 500만 도즈 이상 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버린다고요? 접종도 안 한 그렇죠. 백신을? 예, 왜냐하면 이제 유효기간이 있고 예. 인플루엔자 백신이 6개월밖에 효과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이번에 산 것을 내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백신도 한 가지 종류만 구하면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종류를 구입을 해야 되고 아, 그리고 해외에서 예방접종하는 상황을 다 지켜봐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의 운송이라든지 접종 방법이라든지 접종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한 3,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한 내년 5월, 6월, 늦어도 내년 이제 8월 중에는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이나 되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죠? 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모두 다 아마 우리가 살려고 하는 품목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5가지 종류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5가지면은 제일 좀 신뢰성 가는 웬만한 백신은 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화제를 바꿔서요. 자, 문제는 확진자가 늘어나서 중증 환자 국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떡하느냐. 현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코로나 중증 환자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수술이 예약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분들 수술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수술 결과가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네. 여유분이 전혀 없다. 이러면 아. 아주 위중한 수술을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디 남유럽, 이태리 같은 데서 보는 의료 붕괴 같은 끔찍한 현실도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고려해야겠네요. 그런 부분을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실을 따로 준비하고 있고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컨테이너 병실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병실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병실을 갑자기 건물을 지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뭔가 국가의 일종의 어떤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이 준비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우리나라 지적받는 게 공공의료, 공공병상이 부족하다 이랬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평소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예. 지금 갑자기 필요하니까 뚝딱 건물을 세우고 의료인을 찍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지금으로서 확산세를 막는 최선의 방법, 아까 3가지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요. 예, 올해 최고의 한 해 마무리는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서 나와 주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나와 주변을 지키자. 아주 호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호랑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만사부려 튼튼의 자세. 그야말로 유비무환의 정신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자를 쓰시네요. 근데 이게 평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또
우리 진행자께서도 질문에 이제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끝이 아닐 거다 이런 네. 말씀들을 다 전문가분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하신 공공의료 체계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뭐 좀 키운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예산안에 뭐 공공병원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고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한 포함되어 푼도 있지도 않고 책정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이 역학조사 인력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해야 되고 이제 좀 인건비 비중을 높여가지고 예. 좀 좋은 조건에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예. 결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군을 동원해가지고 이 역학조사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평시에는 이러한 인력들을 전염병이 없는 시기에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아마 예. 그런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생각이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전염병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말이죠. 지금 네. 서울에서 이렇게 9시 이후에 다 셧다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기도 수원으로 가서 한번 마셔보자 또는 가게에 못 가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모여서 마셔보자. 그러면 더 퍼져요. 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죠. 이제 우리 인생에 술은 없는 것 같다는 너무 지금 진행자의 표정이 너무 심한데요. 그 얘기. 네. 아, 그건 너무 심하죠. 네, 이것은 네. 저의 생각이고 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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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종식되는 것이냐 전혀 아닌 거죠. 물론 네.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우리 삶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가기도 전에 일단 백신 문제만 얘기를 하자면 백신이 일단 뭐 맞는다고 해서 몇 달 동안 유효할 거냐 네.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면 또 그걸 따라잡는 백신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년 게다가, 맞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맞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나름대로 순서는 있겠죠. 의료인부터 맞고 노약자 맞고 영유아 맞고 하는 식으로 뭐 저 같은 사람 제일 마지막에 맞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걸 또 접종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운집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수습되기까지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이걸 네. 감안하고 우리가 거리두기든 공공의료든 이런 것들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마스크 대란이 떠오릅니다. 백신에서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면서 굉장히 국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호언장담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뉴스 달아볼까요? 우리 뉴스 빙하가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대통령 사과의 비밀은 더 이상의 테러는 없다. 이제는 끝내고 싶다. 하지만 끝내는 것조차 어렵다. 말로 안 되니 완력으로라도 이제 끝내겠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과격하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오늘은 과격하고 싶습니다. 어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 하셨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예,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 한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네요. 뭐 지금의 상황을 조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이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하락했습니다. 네. 이 중도층은 물론이고 진보층 그리고 이 지역으로 나눌 때는 호남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호남이 제일 그래도 지지율 높은 데인데. 그렇죠. 이게 이른바 지금까지 얘기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약간 허물어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호호. 더더욱 이제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지지율 하락이 왜 일어나느냐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네. 그 뒤를 잇는 게 지금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 예. 이게 결정적으로 또 작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부동산 문제는 그런데 일종의 상수처럼 이제 돼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해도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사실은 불필요하게 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얹혀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일종의 자충수가 되고 있어서 예.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피곤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허. 그리고 원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왜 이거 제대로 못하냐, 왜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 이기든지 아니면 이런 지는 게임은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이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메시지를 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사실은 나와야 되는 메시지인데 네. 지금 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런데 굉장히 밀려서 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거의 발언이 없으셨거든요. 네. 예, 오로지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만 환원돼 버리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지지율 하락까지 초래하고 그러니까 밀려서 이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발언 시점은 여론조사를 의식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네. 뭐 본의와 별개로. 예. 근데 공간도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발언한 장소가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보 회의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청와대 스태프들의 회의인 것이고 예. 방송에 비유를 하면 제작진들끼리 회의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듯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좀 국민들은 재밌긴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게 이제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뭐 네. 예, 컨셉트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방송도 제작 회의를 생중계하면 제 생각에는 좀 청취율이 나올 그거는 것 더 같습니다. 재밌을 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저기 소세지하고 언론 기사는 제작 과정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경고도 네. 있습니다. 법안 아닙니까? 법안? 네, 근데 아닙니다. 법안은 더 어쨌든 심하고. 대통령이 쌍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그렇죠. 횟수부터 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비춰보면 또 발언 공간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라도 오늘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문제는 9일날 국회에서 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공수처법이 9일날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국회 소식은 어떻습니까? 뭐 9일날 결전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오전까지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선을 해서 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밀도 있게 협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수처법 개정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네. 이 기존의 후보 추천위를 통해서 후보를 합의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하고. 그 법 개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 법사위에서의 논의는 일단 중지하자. 여기까지 중지하고.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약속이 1시간도 안 돼서 깨졌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 이 국회 복도에서 막 연좌농성을 벌이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법사위 이 소위에서 안건을 심의하는데 예. 안건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건 조정위를 지금 신청해가지고 법안 처리를 일단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 안건 조정위는 지금 비교섭 단체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을 하면 법력권에 속하는 조정위원이 4명이기 때문에 네. 9일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그러니까 좀 임시적인 조치를 국민의힘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시 슈퍼 여당의 위력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뭔가 합의될 듯 하다가 또 태도를 바꾸고 1시간 만에 뭐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일단 절차의 문제를 보면은 양당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법사위에서 예. 뭔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5.18 왜곡 처벌법을 여당이 먼저 일방 통과시키니까 네.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발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공수처법까지 처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건조정위가 신청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그것대로 하고 또 법안을 개정하는 거는 그것대로 또 한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뭐 합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저 같은 이제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이상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빨리 결론 내고 이 문제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경론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10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예정대로 열리고 의결이 될까요? 오전 10시 반에 예정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법무부가 통보해 왔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징계 청구 사유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법관 사찰 이 논란의 문건 이 내용입니다. 네. 그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일단 안건이 상정되느냐 마느냐가 오늘 관건이었는데 상정은 일단 됐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법관 회의가 현재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나오는 거 결과 그리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징계위가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징계위가 하루 만에 끝나는가 이런 것들이 남은 쟁점입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시민단체 교수들까지 성명을 내면서 여론까지 양분돼서 갈수록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검찰 얘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한 가지 속보를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빙하 무슨 소식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입장을 내보자라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모인 법관 대표자들이 찬반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아, 부결이 됐으면 문제 안 삼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로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예, 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원은 패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 화산 어떤 소식이죠? 네, 아까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1야당 대표자의 사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4주년을 맞아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서병수 의원은 무도한 좌파 세력 단죄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고요. 나옵니까?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전력을 사과해라. 예. 장제원 의원은 조금 각도는 다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권행위다. 월권행위다. 네. 반응들이 안 좋은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자, 내년 4월 재보선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이렇게 중도 행보를 걸으면은 국민의힘이 많이 유리해질 것 같은데 왜 네. 이렇게 내부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쌩쌩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공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의료진들끼리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예. 무리하게 치료하지 마라.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입장이 이제 반대 입장이 되겠고요. 김종인 위원장 쪽은 이런 거 치료 안 하면 안 나아질 거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가 치료 중에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네. 당내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서병수 의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나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네. 그러니까 동화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언제 했지 싶은 국민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저도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예. 이게 탄핵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2017년 3월 10일에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이것은 어떤 불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사과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2019년 3월 이후 총선까지 있었던 황교안 대표 체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예. 좀 계승하는 긍정적인 거죠.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인상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심어줬다는 것이죠. 정치의 세계에서 기억에 안 남는 사과가 되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과를 해야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민들도 알겠습니다. 일본의 왕이나 정치인들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잘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사과의 효과가 많이 반감됐기 때문에 일본이 하겠다라는 사과를 잘 안 하니까. 네.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죠. 예, 그 이후로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홍준표 의원 반응이 굉장히 화제예요. 소개해 주세요. 네, 1986년 이민우 구상이라는 과거사의 한 대목을 꺼냈는데요. 오래된 얘기다. 예. 이민우라고 했을 때 딱 듣고 누구를 떠올리느냐가 세대 간별입니다. 탤런트 아닌가요? 탤런트 이민우를 얘기하시는 분은 X세대. 네. 그리고 신화의 이민우는 Y세대. 그리고 우리 김종대
MC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네. 과거에 이민우 그 총재죠. 그 당시에는 직함이 대표라고 했습니까?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 총재. 이러면 예. 이제 뭐 한 86세대. 예, 그분하고 같이 데모도 했는데, 뭐. 예. 그 저기 뭐야, 자포 가시는군요. 직선제 개헌, 네. 예, 막 그리고 가택에 연금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가택에 연금돼서 녹음기로 메시지 전해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민주화를 조건으로 대통령 직선제 포기를 하면서 네. 그런 걸 구상으로 독자적으로 했었죠.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 이민우 전 총재의 김종인 위원장을 비유로 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네. 전 대표가 그것은 이제 양쪽 간에 어떤 건널 수밖에 없는 강을 건넜다. 상대를 이중대로 지목을 한다 이거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에 어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분당이랄까 아니면 적어도 균열 이 단초를 이 문제가 또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허허, 그렇습니까? 요즘 국민의힘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 고지로 가고 있는데 굳이 그런 내홍까지 감수한다. 좀 그냥 직자적으로 볼 때는 약간 배가 부른 느낌도 있고요. 예. 네, 뭐 지지율이 오르니까 굳이 부담되는 거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수도권과 영남의 온도차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재보선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력 이런 걸 가지고 대선 주자급들의 중진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상치 않겠네요. 예, 그리고 12월 9일 마침 공수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양쪽 간에 묻혀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반발한 의원들이 당분간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 네. 걸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침묵 속에서 일단 해보고 잘 되면은 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 초쯤에 발표될 여론조사 수치 네. 이런 것들이 김종인 비대위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새누리당이 분당이 돼버렸거든요. 네.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때 사태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국민의힘 분열론 연결될까요? 짧게. 네, 분열은 어렵다고 보고요. 네.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 하지만 잘 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네,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예, 아주 애매한 결론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 생로병사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